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공룡 그리기의 날입니다. 공룡. 글쎄 엊그제 저희 집에 손자가 왔었는데 어 공룡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조그만 이 공룡 모형을 갖고서 그걸 그냥 그 종류별로 다 그렇게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갖고 장난하고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공룡 어린이들한테는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이제 관심거리고 또 재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공룡 그리기의 날인데 아마 그런 관심 있는 아이들하고 이런 공룡 그리기의 날을 좀 즐기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인제 1902 년에 있었던 일인데 영일 동맹이 인제 있었던 날입니다. 영일 동맹은 이제 영국과 일본이 맺은 동맹이에요. 이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갖고서 1905 년에 바로 인제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글쎄요. 개념상 을사늑약은 좀 과한 표현 같아요.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하면 그건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죠. 네. 을사보호조약 저희들 국민학교 다니면서 인제 우리 국사를 배울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인제 어느 때부터는 을사조약이 되더니 요즘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인제 외교권을 빼앗기는 인제 그런 쪽으로 인제 연결이 되는 사건이죠, 이 영일동맹이라는 게. 일단은 우선 공룡 그리기의 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영일동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수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사항을 갖다 인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이 바로 인제 공룡 그리기의 날인데 National Draw a Picture of Bird Day라고 인제 돼 있어요. 버드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를 그리는 날이죠. Draw a Picture of Bird니까 새를 그리는 날. 근데 이제 이걸 공룡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게 인제 이 새를 그리는 날이라는 이런 이제 민간 기념일에서 뭔가 좀 내용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새가 아니라 공룡까지 이렇게 그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좀 확장이 된 거. 이제 더 새보다는 공룡이 더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좀 무시무시하고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한테는 큰 호기심을 갖다 자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동물이 되겠죠. 지금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연 시간에 인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이 저 공룡에 대한 어떤 열망, 기대, 그다음에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그림을 같이 그렇게 그려 본 적이 있나요? 혼자 그리는 그림은 많죠. 혼자 저 같은 경우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갖고 그림이라고 해 봐야 그냥 어 대충대충 인제 이러다가 인제 집어치우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재주입니다. 참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예, 보면은. 정말 사람 한번 탁 보고서 구도를 탁 잡고서 뭐 연필에다가 이제 데상하듯이 이게 착착착착 이제 연필을 움직이다 보면 바로 아주 예쁜 그런 그림이 되고 사람 얼굴이 나타나고 캐리케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그런 일을 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 갖고서 인제 그 친구 초창기에 인제 제 그림을 갖다가 얼굴 사진을 인제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을 보고서 인제 그 초상화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서 인제 좀 많이 좀 서투른 면도 있었지만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말 나름대로 특징을 다 잡아내 갖고서 그렇게 많이 인제 얼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오늘은 공룡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그렇게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조금 독특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30일 공룡 그리기의 날인데 자, 한 장의 종이, 한 장의 화면 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선을 이렇게 인제 그으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공룡 그리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친구들 모이고 아니면 가족이 모여 갖고서 손자부터 인제 아니면은 인제 첫 번째 사람부터 선 하나를 쫙 그으면은 그 선에 또 하나의 선을 덧대 갖고서 인제 그림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는 건데 글쎄요. 그게 인제 어떤 그림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룡을 그리자 하고서 인제 그리다 보면은 인제 글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그려서 공룡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그런 날인데 여기엔 특정한 작가가 인제 없는 거죠. 정답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룡을 그리자고 해서 꼭 공룡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는 선 하나를 이렇게 긋고 또 누군가는 선을 긋든 아니면은 어떤 색을 칠하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위에다 또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서 또 뭔가
하나 덧붙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그림이 돼 가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인제 공룡 그리기의 날의 핵심은 공룡이라는 어떤 완성된 그림 그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또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더 중요한 그런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함께 그리는 게 중요할까요? 자, 공룡 그리기는 뭐 단순한 그런 놀이는 아니죠. 서로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인제 공룡을 그리자고 해서 그린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공룡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갖다가 뭐 말로서 서로 말싸움을 해 갖고서 서로 누구 생각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가리는 것보다 또 이렇게 선과 세로로 이렇게 쭉 연결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은 공룡이지만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공룡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구나.'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공룡을 그린다.'라고 뭔가 하나씩은 더했겠지만은 결국은 공룡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제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근데 내가 먼저 선을 긋다고 가정하면 누군가 옆에 사람이 거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선을 긋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선을 또 이렇게 그어 나가고 또 어떤 공간이 생기면은 이 이차원적 공간이죠. 거기에 뭐 색깔을 칠한다든가 인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머릿속은 공룡이지만은 각자의 놀림은 결국은 공룡이 아니다. 결국은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아, 나하고 전혀 다르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바로 이제 그런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이 행위이다. 거창하게 얘기해서 행위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뭐 말로 이렇게 막 토론하다 보면은 당연히 다투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 갖고 튀어나오고 그 말은 상대방 귀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내 귀를 통해서 나한테도 또 각인이 돼요. 내가 내뱉은 말을 내가 욕을 했으면 '아 내가 욕을 했구나.'라고 이제 내가 인식을 하게 되죠. 상대방은 또 욕을 듣고 나면 '저놈이 나를 욕을 하네?' 이제 이러면서 인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아니면 "너는 못났지만 나는 잘났다. 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다툼이 되죠. 정말 말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들리는 거지만은 어 그야말로 사람의 이 심장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흉기가 돼요. 칼과 같은 비수와 같은 그런 흉기가 된다라는 말을 제가 인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절제되고 정제되고 다듬어진 그런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 갖고서 그 말을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인제 말로 하면 다투게 되는 일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서로 선을 하나 더해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볼 때 '아 이게 정말 서로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장에서 그림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결과물을 통해 갖고서 모든 사람이 공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룡 그리기는 학교나 공동체 그리고 의료 현장, 치료 현장에서도 미술 치료라는 게 있죠. 음악 치료도 있고 그렇게 인제 뭔가 소통을 위한 훈련 도구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아주 자주 활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죠. 자, 그러면은 공룡 그리기 하나를 한번 즐겨 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가운데 두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들어가서 선 하나 긋고 서로 계속 그려 보는 거예요. 뭐 온라인 화이트보드에다 할 수도 있겠죠. 태블릿 같은 것을 놓고서 이렇게 선을 쫙쫙 걷다 보면은 우리가 공룡이라는 걸 생각하고서 아니면은 뭐 다른 새도 좋고 개도 좋은데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은 참 생각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도 각자가 느끼는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 갖고서 또 행위를 통해 갖고서 뭔가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서로 그야말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아무런 주제 없이 해도 돼요. "자 오늘 뭐 기분이 어떤가? 나름대로 한번 그려 보라." 그러면 그야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주 선이 그냥 뭐 날아가듯이 그려질 거고 기분이 좀 언짢은 사람은 좀 날카롭게 그려질 거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린 것을 이렇게 뭐 지우거나 인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려진 그대로를 놓고서 생각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놓고서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는 선을 왜 이렇게 그려?"
똑같이 선을 그어도 나는 똑바로 긋는데 너는 삐뚤삐뚤하게 긋느냐. 이 결국은 또 그거 갖고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 그 주변에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선 하나 긋는 거하고 제가 선을 긋는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 미술하는 사람이 긋는 건 정말 그 곱고 부드러운데 제가 긋는 그 선은 삐뚤삐뚤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날카로운 구석이 있고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어 선 하나 긋는 것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 공룡 그리기의 날인데 완벽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또 삐뚤삐뚤하면 또 어때요? 가시거?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서 한번 상상 속의 동물이나 아니면 상상 속의 어떤 그 이제 현상을 한번 그려보자, 표현해보자 해갖고서 오늘 하루를 한번 즐겨보는 거. 글쎄요,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서로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아마 이 놀이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얘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그렸을까? 정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필요한 날, 마음을 필요로 하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902년 1월 30일 날 바로 영일 동맹이 이제 있었던 날입니다. 영일 동맹은 그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그 영일 동맹을 통해서 이제 조선이 고립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로 을사조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5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되죠. 나라를 그냥 넘겨줍니다. 저는 나라를 넘겨줬다라고 분이 생각이 안 돼요. 나라를 뺏긴 건 아니에요. 누가 와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참 무슨 역사가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902년 1월 30일 영국과 일본이 1차 영일 동맹을 이제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어, 러시아 부동항을 찾아서 자꾸 이제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남하를 막아야 되는 게 영국이었어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그때 당시 패권국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이 부동항, 즉 얼지 않는 그런 항구를 마련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전함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뭔가 그 교두보를 뺏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영국은 정말 그야말로 죽자 사자 하면서 이제 러시아 남하를 이제 막았죠.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이제 나라는 사실 명치유신을 통해 갖고서 근대화가 되면서 한 세기 만에 정말 아주 세계 강대국으로 또 서구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그래 됐습니다. 자, 그렇듯이 일본도 야, 열강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패권국의 대열에 끼고 싶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같이 선진국 소리 좀 듣고 싶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러시아 남하를 막는 영국의 입장,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열강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일본의 그 이제 야망, 이거에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영일동맹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 동맹은 일본에게는 국제적인 안전판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일동맹이니까 패권국하고의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누가 심히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 뭐라고 못 그러듯이 하여튼 그런 안전판이 이제 확보가 이제 되는 거고, 일본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러일 전쟁을 이제 감행을 하죠. 자, 결국은 어, 러시아하고 그 이제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1905년 8월 12일 날 영국과 일본은 또 2차 영일 동맹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자, 1차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1차 동맹이 맺어졌는데 이 두 번째 동맹은 그야말로 그렇게 이제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더욱 굳건히 같이 살아나가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영일 동맹에서 영국은 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도, 보호, 감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죠, 지배. 멋있는 표현으로 얘기해서 이제 지도, 보호, 감리고 이것은 이제 지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권을 영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참, 참 만국조선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제 주변 열강들이 들어와 갖고서 저렇게 하게끔 허약한 나라를 만들어 온 조선이 정말 제대로 된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서도 이제 고종과 그 왕공족이라죠. 아니 합병이 되고 왕공족이 됩니다. 조선의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조선의 왕이, 그리고 국호도 다시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격하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묘사직은 지킨 거죠. 얼마 전에 종묘를 다녀왔지만 그 종묘와 저쪽 사직동에 있는 그 사직단, 예? 그걸 이제 지키면서 그야말로 종사를 지키는, 종사, 위태로운 종사를 갖다가 지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공적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막대한 그 이제 자금을 매년 월급 받듯이 받아가면서 1946년까지 돈을 받고 이제 편안하게 살았죠.
정말 고종 일가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영친왕이고 이친왕이고 다 해외 유학도 한 거고 해외 나가서 인제 나름대로 그 영친왕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장군이 됐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친일파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황제로 인제 칭하고 황제 아들로 칭하고 그래서 지금 그 종묘가면 영친왕도 모셔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의친왕은 이제 쪼끔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뭐 의친왕도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영일 동맹이 이렇게 서로의 그 입장을 약간 묵인을 한 건데 이건 단순한 그런 묵인이 아니고 이제 조선을 인제 일본의 세력권 안으로 집어넣는 명문화시켜 버린 국제적인 승인에 인제 가까웠던 거죠. 그러면서 인제 몇 달 뒤죠. 1905년 8월 12일 날 2차 영일 동맹이기 때문에 어 1905년 11월 월에 을사조약이 인제 체결이 됐죠. 을사년에 있었던 그 조선과 일본의 조약, 을사조약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을사늑약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어딘지 모르게 좀 개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 인제 늑약인데 어 글쎄요 뭐 강제라는 게 뭐 나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강제인데 싫다라고 표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싫다고 몸부림을 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같이 총칼을 대놓고 싸움을 하면서 뭐 그러다가 인제 당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어 평창을 인제 서명을 하고 끝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당했죠. 예. 을사조약이 바로 그겁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한 거.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다 감당을 하고 조선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을사보조약이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리고 인제 국제사회는 인제 침묵을 했죠. 근데 침묵한 국제사회를 놓고서 우리가 뭐 지금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은 뭐 오죽 못났으면은 국제사회가 침묵을 했겠어요. 자 영일동맹은 조선을 보호하지 않았다. 영일동맹이 조선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에 일본의 보호를 받게끔 만든 게 바로 영일동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으네요. 음 제가 을사조약에 대해서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조선의 고립을 제도화했다. 뭐 제도화될 수뿐이 없겠죠. 그 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그다음에 인제 이 동맹은 한 차례 더 갱신이 된다. 바로 인제 2 차가 바로 인제 그거예요.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태평양 주도권을 장악하자 영국은 이제 일본과 거리를 이제 두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봐도 이게 어 태평양 주도권을 놓고서 인제 '야 이거 앞으로는 인제' 어 옛날에는 이제 지중해를 이제 지배한 나라가 인제 패권국이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로마죠. 그다음에 인제 그게 인제 대서양으로 바뀝니다. 그게 인제 영국이죠.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인제 뭐 어 북유럽파나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인제 엄청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인제 대서양을 통해서 나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인제 2차 세계 대전이 인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태평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인제 세계 패권국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인제 된 거죠. 일본은 그에 엄청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도 서태평양 지역을 웬만큼 장악 다 했었죠. 그래서 호주 그 위에까지 인제 내려갔었으니까. 자 근데 인제 이게 요즘 북극으로 인제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랜드를 놓고서 지금 말이 많죠. 예. 어떻게 인제 결말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인제 그렇게 미국이 태평양을 인제 주도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일본하고 이게 가까이 지냈다가는 뭐 별 영국이 득될 게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결국은 인제 폐기가 되죠. 그 폐기가 1921년 워싱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영일 동맹이 인제 공식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어 글쎄요. 1940 년대 들어서 인제 태평양 전쟁이 유럽 쪽에서는 인제 2차 세계 대전이 진행이 됐지만 이쪽 태평양 쪽에서 태평양 전쟁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그 전쟁이 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분위기가 인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영일 동맹 이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갖고서 결국은 네 공식적으로 폐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영일 동맹은 영국에게는 제국의 질서를 지키는 그 계산이 인제 깔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은 제국으로 가고 싶은 가는 그 문턱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패권국이 인제 일본이 됐겠죠 이제 그때. 일본도 뭐 일본 제국이었지만은 일본의 패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면은 글쎄요. 아
참 뭐 역사에 가정은 필요가 없는데 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생각하기도 싫네요 사실은. 자 그러나 인제 그 속에 있었던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의 나라를 놓고서 인제 두 나라가 찍고 까부는 거죠. 예. 조선이 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정치가 냉혹하구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결정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승만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 즉 이승만 뭐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 한성 감옥에 인제 있으면서 그때 인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죠. 저 책을 독립전쟁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그 나이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고 지금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그 당시에 그 외교 관계를 정말 면밀히 분석해 갖고서 인제 독립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인제 그걸 현대적인 그 개념으로 다시 해석을 한 그 해설판을 제가 읽었지만은 정말 좀 선견지명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 아니었나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소위 그 인제 만국조선으로 가는 그 인제 마지막 관문이 인제 영일동맹을 통해 갖고서 그렇게 이제 어 뭐 완성이 돼 간다는 그런 어폐가 있고 그만큼 진짜 '조선으로서 뼈아픈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영로 TV에서 달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해 갖고서 공룡 그리기의 날과 영일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